할게. 진짜 정말 급하게 떠들지만 말아줘. 회의 나가서 서는 거지 말아야지. 너무 바로 시작하시면 잠깐만.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무위키에 발표할 이승입니다. 일단 나무위키란 무엇인가? 나무위키는 2015년 4월 17일 설립된 한국어 위키로서 지원은 iOS, 안드로이드 PC 세 가지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이제 여러분이 다 쓸 거라 생각해요.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 만드는데 나무위키 안 쓴 사람 없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무위키 역사를 알아보면 처음에 리그베더 위키라고 나무위키 같은 종류인데 되게 옛날에 있던 그런 위키가 있었습니다. 한국형 위키 약간 그런 거였는데 그 위키가 지금은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위키에서 활동하던 나무, PPPP, 카시오라는 세 유저가 따로 이제 따로 나무위키를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가 19년도에 파라과이의 법인에 인수돼 갖고 지금은 영리 단체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는 나무위키 이런 걸 해봤는데 전체 문제 수는 전체 문서 수가 이게 만들 때 기준이긴 한데 456만 개가 있고 지금 설립일로부터 약 2,700일가량 흘렀고 누적 방문 수가 1억 7,900만 회가 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이트 순위가 9위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시밀러웹이라고 전 세계 사이트 순위 같은 거 보는 곳인데 대한민국의 경우 1위가 네이버, 2위가 다음 이러고 그래서 9위가 나무위키 이렇게 돼가지고 좀 상당히 좀 높은 순위에 있죠. 그리고 수익 창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나무위키가 원래 창업될 때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그냥 지식 공유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였는데 이게 계속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운영이 힘들어져서 그 나무위키 금융 위기 같은 걸로 문서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게 되게 심했는데 결국에 방법을 개선하다 못해 결국 이 법인에 인수돼서 지금 광고 수익으로 지금 그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그 영리 단체가 되었습니다. 나무위키 기능에는 크게 9가지가 있는데 FAQ, 문서, 이미지 분류, 템플릿, 토론, 틀, 게시판, 도움말, 더시드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여기서 문서랑 틀 이 정도 빼고는 다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약간 그런 쪽에서는 인터페이스나 좀 접근성에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을 얘기해줘서 좀 재밌었는데 파라과이 기억나요? 파라과이 있었는데 네, 파라과이에 지금 법인 거예요. 아 진짜? 야 대단하네. 그 뒤로 가기만 해서 들어오시고 찬혁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킹파워게 이거 꼭 이렇게 내가 공개를 못해 지금. 짧은데 되게 문제였나 아 기분 나빴나? 아무도 그런 생각 없는 거지. 잘못 눌렀어요. 그런 거지. 제일 밑에 세 번째 있어. 분석 캔바 이거 거기에 입력해가지고 이름을 쳐, 너 이름 검색해. 밑에 키워드. 야,
알고리즘을 분석. 나이스 인스타님 나이스. 잠깐만. 올리는 거야? 자, 시작하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써, 마이크 써. 자, 자,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저 레딧이라는 앱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이게 뭐냐면은 버지니아 대학교 졸업생 2명이서 그냥 이렇게 만든 그냥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허프만과 알렉시스 오웬이언 2명이 세웠으면 이제 뭐 크리스토퍼 슬로가인 합쳤고 2006년에는 에런 서치 이렇게 점점 세력을 키워 나가다가 이제 11년에 독립을 해서 2008년에 오픈소스 운동에 동참하여 사이트의 모든 코드를 공개했습니다. 일단 이 레딧이라는 이 사이트는 다방면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공개적인 특성과 다양한 사용자가 이용하는 커뮤니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딧 웹사이트 내에는 서브레딧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이렇게 잘 찾아서 뭐 정보를 습득하거나 이렇게 뭐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뭐 수익은 뭐 B2B 산업이나 B2C 사업 같은 게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거로는 뭐 광고 배너나 아니면은 이 레딧 내에서 레딧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일일 평균 5천만 명이 방문하는 굉장히 큰 사이트고요. 총 가입자 수가 3억 5천만 명에 달합니다. 이제 회사 가치가 이제 10조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커뮤니티 사이트인데요. 기본적으로 거대 규모의 커뮤니티 사이트지만 회원들 간의 교류보다는 이제 새롭고 재미있는 글이나 정보, 뉴스 등을 공유하는 데 의견을 나누고 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이제 우리나라에 DC가 있다면 여기는 이게 있는 겁니다. 아, 그래? 네, 근데 그러니까 DC보다는 좀 더 이제 양지에 있으면서도 좀 더 정보들이 이게 좀 더 정확하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꽤나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레딧이 DC보다 클린하다고?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회사 가치가 다음. 회사 가치가 100억 달러 아닌 거야? 여기 했고 성원이 10억. 성원이 출시할래 아니면 금요일날 할래? 패스? 지금은 트레이드 오. 네, 근성이 준성이 아, 1년 남은 거. 실리안이 근성이 실리안이 오. 뭐야? 밑에 세 번째. 분석 캠era 이렇게 아무 소리가 안 들리시. 미치겠네 진짜. 미쳤습니까? 와우. 키워주면 돼. 손가락으로 키워서 보여주는 부분 왔다 갔다 하면서 발표해주면 되거든. 제가 발표할 앱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일단 카카오페이는 대한민국의 간편결제 서비스로 출발하여서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핀테크, 테크페이 회사인데 여기서 빅테크라는 것은 이제 대형 정보 기술 기업을 말하는 것이고요.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 또는 그런 서비스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테크피는 핀테크와 같은 의미고요. 그래서 카카오톡 앱을 통해서 결제, 송금, 멤버십, 청구서 인증 등을 제공하는 종합 핀테크 서비스이자 회사가 카카오페이가 됩니다. 카카오페이는 이제 우리 생활 전반에 이로운 흐름을 만들고자 한다고 해요. 이제 기존 금융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모두가 잘 쓰고 모으고 가꾸는 일상을 위해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을 만드는 것이 카카오페이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카카오페이의 장단점을 설명해 보자면 카카오페이는 이제 별도의 가입 없이 카카오톡만 설치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고 결제와 송금이 통합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이런 이제 공과금과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서비스에 일일이 가입해야 하지 않고 가입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이제 결제와 송금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추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네이버페이나 스마일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웹 안에다 카드를 장전해 놓고 웹상에서 빠르게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결제를 할 때 또 다른 모듈을 로딩해야 되기 때문에 결제할 때 속도가 조금 느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PC에서는 결제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받고 인증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받기 위해 매번 휴대폰 전화번호와 생일 입력해야 된다는 번거로움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카카오페이의 수익 구조인데 크게 결제 수수료와 금융상품 중개업이 있는데 먼저 결제 수수료는 카카오페이 같은 IT 핀테크 기업들은 이제 초반에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합니다. 이렇게 카카오페이가 은행에 수수료를 내면서 사람을 모으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가 많을수록 카카오페이의 적자는 커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러한 것을 하는 이유는 이제 잠재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결제 수수료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잠재 고객을 모은 후에는 이제 금융 기업들로부터 이제 금융 상품을 광고 받아서 사람들에게 광고해 주면서 그로부터 광고료를 받는 것이 카카오페이의 수익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좀 가져와봤는데 일단 이게 왼쪽에가 처음 그냥 장면이고 두 번째는 결제할 때, 세 번째는 송금, 네 번째는 자기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 네 번째는 주식하고 여섯 번째는 이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감사합니다. 답변을 이걸 넘어갈게요. 민성이 이준석 6천만 원 올라. 그거 아니야. 시작해주세요. 손가락으로 띄워주면서 얘기할 부분에 있어요. 저는 네이버지도에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지도에 가니까 이용인 체가 직권 변리사입니다. 먼저 네이버지도가 이용되는 곳에는 길 찾기, 버스 도착 예정 시간, 기차 예매, 주변 음식점, 내비게이션, 날씨 등의 기능을 네이버지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사진을 보면은 그 버스의 도착 예정 시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버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하는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지도의 장점으로는 자기가 출발지부터 도착 지점까지 최단 경로를 추천해주고 주변 지리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시간 단축 및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맛집 추천, 기차 예매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한 가지 어플로 사용함으로써 저장 공간이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기차 예매를 할 수 있는 사진이고, 그리고 이 네이버 지도의 특징으로는 실내 지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내 지도는 주요 건물을 확대해서 건물 내부를 층별로 나눠볼 수 있고, 이 층에 있는 편의시설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이 사진이 있는데, 여기서 그 층마다 뭐가 있고 화장실의 위치, 계단의 위치, 엘리베이터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민이 잼채민. 저는 오늘 그 듀오링고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고자 나왔는데, 듀오링고가 창민 미안한데 번호 몇 번 2학년 7반 20반 장청민입니다.
듀오링고는 컴퓨터 과학 교수인 루이스 폰 안과 그의 제자인 세브린 해커가 창업하였고 2012년에 정식 서비스 런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억이라는 누적 다운로드 수를 달성했고 학습 가능한 언어 수는 39개 정도 됩니다. 수익 창출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좀 특이한 방법이 있어서 수익의 한 15%를 차지하는 그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학습자들이 학습해서 번역한 문장들을 AI 알고리즘을 통해 번역본으로 종합하고 이를 신문사나 뭐 번역이 필요한 웹사이트 번역본을 이제 제공하면서 수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수익이 구독료랑 그 광고에 따른 수익에서 나오고 10% 정도가 여러 가지 토플이나 토플같이 대학 입학 등의 공식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는 영어 시험을 이제 영어 시험을 통해 10%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화면이고 약간 게임처럼 좀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언어 학습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부잖아. 질문인가? 네. 발표 자신 있게 좀 해줘.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사한 어플리케이션은 유튜브 뮤직입니다. 일단 유튜브 뮤직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영상 많이 보는 유튜브에서 하나 이제 어플로 만들어졌는데 2015년 11월 12일 날에 이제 만들어져 서비스가 시작했고요. 현재 이제 누적 다운로드 수는 10억 회 이상으로 이제 엄청난 수를 이루고 있고 이제 가격이 이제 두 가지 그게 있는데 유튜브 프리미엄은 이제 14,500원 그리고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은 8,690원으로 이제 수익을 이루고 있고요. 유튜브 뮤직의 몇 가지 특징들을 제가 말해보자면은 좋은 곡 추천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이제 듣던 곡들이나 아니면 좋아요를 누른 곡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또한 곡을 재생했을 때 그런 비슷한 장르의 다른 곡들을 이제 아래 나열을 해주고요. 또 다른 기능으로는 오프라인 저장 기능이 있는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장한 곡들은 이제 인터넷 연결이 이제 있든 없든 이제 어디서든 재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또 이제 노래 동영상 동시 재생 기능이 있는데 노래를 눌렀을 때 이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노래와 동영상 두 개를 할 수 있는데 유튜브 이제 어플을 따로 들어가지 않아도 이제 유튜브 뮤직 어플에서도 이제 동영상과 이제 노래를 같이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랜데이 실력이야. 그거는 인적은 없어. 그거만 똑바로 나왔을 테니까 너가 잘안 들어. 너도 재밌지. 나와. 연우 속성은 너무 못 봐도. 난 그것들 1대1 잘안 했으니까. 하면 돼요? 네네 바로 하면 제가 발표할 앱은 토스라는 앱이고 금융을 담당하는 앱입니다. 일단 토스의 로고는 이렇게 생겼고 이게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유롭게, 유연하게, 대담하게 이 세 가지가 이제 기업이 추구하는 바고 일단 먼저 파란색 색깔이 뭘 상징하냐면 모두의 주체적인 금융 생활을 꿈꾼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여기 그려져 있는 곡선은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토스의 태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3D 형태의 로고는 새로운 차원의 금융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스 앱에서 할 수 있는 것을 5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송금입니다. 평생 무료로 간편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고, 은행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평생 무료이고, 그 송금 전에 사기 계좌를 미리 조회해서 송금을 안전하게, 그리고 단 한 번의 터치로 송금을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내 금융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데, 모든 계좌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자신이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적금, 그 청약, 증권, 대출 정보까지 토스라는 앱에서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의 수입, 소비 분석 리포트를 제공함으로써 한 달 동안의 돈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따로 가계부나 이런 걸 작성할 필요가 없이 자신의 소비를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 또한 넷플릭스나 그런 것처럼 매달 공적으로 나가는 보험비나 그리고 전기세 같은 생활요금, 그리고 구독료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보험을 토스라는 앱에서 또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막 신한은행이나 이런 곳에 가지 않아도 어떤 카드나 이런 것을 개설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만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혜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을 창출한 방법에 대해서 보자면, 간편 송금으로 가입자를 확보를 한 후에 다양한 금융 상품을 판매해서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 예. 왜 이렇게 저는 오늘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금융 어플리케이션인 삼성페이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삼성페이는 iOS나 웹 같은 데에서 사용할 수 없고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휴대폰 이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2018년 7월 30일 날에 이 제품이 출시되었고, 누적 다운로드 수는 지금까지 1억 회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페이의 좋은 점은, 삼성페이는 다른 간편 결제 서비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 같은 거 없이 그런 거와 달리 가맹점의 구입은 거의 구애받지 않고 온 오프라인에서 모두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갤럭시 휴대폰 이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페이가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대략 3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제 결제 수수료 수익입니다.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삼성페이가 수수료로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이 삼성페이에서 가장 주력으로 활용하는 게 거래 내용이 찍히면 그걸 활용해서 그걸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광고 개발하는 거를, 그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은 티켓과 쿠폰 발행 등의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활용 사례는 삼성페이에서 간편하게 환전을 할 수도 있고, 카드가 없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고, 이게 가장 대중적인 사례죠. 그리고 교통카드도 추가하여 대중교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공인인증자 없이 바로 그 계좌에서 송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 남았는데 쉬시면 돼요, 얘들아. 자리에 앉아서 쉬면 됩니다.